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게 불교 경전 맞지마니까야 69번째 경전, 굴리사니 숫다의 일부인데요. 그 부처님의 아주 뛰어난 제자분이시죠? 사리푸타 존자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전 배경이 좀 재밌어요. 그 굴리산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주로 숲에서 수행하셨대요. 근데 어떤 일로 승가, 그러니까 수행자 공동체에 왔는데 행동이 좀 거칠었나 봐요. 네, 그렇죠. 좀 서툴렀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사리푸타 존자가 다른 비구들에게 특히 이제 숲에서 수행하는 분들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때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 쭉 설명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숲에서의 개인 수행과 이 공동체 생활 사이의 균형,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인 셈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리푸타 존자가 왜 이 공동체 내에서의 행동 기준, 뭐랄까, 조화와 존중 같은 걸 강조했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굴리사니 비구 이야기가 시작이긴 한데 사리푸타 존자는 이걸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특히 아란약가 빅구, 그러니까 숲에서 지내는 비구가 승가에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침을 펴신 거죠. 아, 그렇군요.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게 동료 수행자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공손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 부족하면 아니 저렇게 행동할 거면 숲에서 혼자 수행하는 게 뭔 소용이냐 이런 비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수행이 그냥 혼자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까지 나와요. 자리 예절 같은 거요. 예를 들면 뭐 장로 비구에게 너무 바짝 다가앉지 마라. 또 새로운 비구를 자리에서 밀어내지 마라. 이런 것들. 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데? 그렇죠.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배려나 예절이 부족하면 아니 기본도 모른다 이런 말을 듣게 되고 그게 결국은 저 사람 숲에서 수행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렇게 수행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시간관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너무 늦게 마을에 탁발을 가지 말고 또 너무 늦게, 그러니까 해가 높이 뜬 뒤에 돌아오지도 말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죠. 또 공양 전으로 속가,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 집을 좀 불필요하게 방문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한 예의 범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수행자 자신의 마음 챙김이 부족하거나 혹은 공동체의 어떤 조화로운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특히 그 속가 방문 같은 경우는 숲에서 혼자 지내면서 생긴 어떤 습관들이 공동체 규율하고 좀 부딪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행동거지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날카롭더라고요. 뭐 들뜨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말이 너무 많거나 좀 흩어진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요. 네. 외적인 행동 규범을 넘어서 이제 수행의 내적인 부분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좋은 친구, 깔려남 있다가 되어서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반대로 나쁜 친구, 빠빠미따처럼 비판에 귀막지 말라는 부분도 있었죠. 이건 뭐 현대사회에서도 참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렇죠. 공동체 생활의 핵심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내적인 수행의 덕목들이 쭉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선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하는 것. 인드리의 수 굳다와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음식의 양을 아는 것. 보잔의 맛단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마음 챙김과 절제.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것. 자가리양 아누요따. 또 꾸준히 노력하는 것. 알았다 위리야.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것. 우빠따티까 사티. 그리고 집중, 즉 사마디를 닦는 사마이있다. 마지막으로 지혜, 빤냐를 갖추는 것까지요. 와,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리푸타 존자는 아주 따끔하게 지적해요. 대체 숲에서 그렇게 혼자 고생하며 수행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요. 와.
결국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의 깊이가 탄탄하게 받쳐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담마, 즉 가르침과 위나야, 계율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전념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거고요. 단순히 암기해서 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체득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더 나아가서는 그 형상을 넘어선 고요한 해탈, 뭐 무색계 해탈 같은 경지나 아니면 출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법을 넘어선 법, 웃다리 마누사 담마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십니다. 어, 경지의 깊이까지 요구하는군요. 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출가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아주 따끔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론적인 이해와 실제 수행의 깊이가 정말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이때 마하복갈라나 존자가 딱 질문을 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책심을 찌르는 질문 같은데,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가르침들이 혹시 숲에 사는 비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근처에 사는 비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까? 이렇게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아마도 이 규범들이 좀 특별히 숲에서 고생하며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건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마을 근처에 사는 비구들은 좀 덜 지켜도 되나 뭐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리푸타 존자의 답변이 아주 명쾌했어요. 네, 단호했죠. 숲에 사는 비구도 당연히 이 법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마을 근처에 사는 비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죠. 아, 그러니까 모든 비구에게 다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와 더 가깝게 지내는 비구들에게는 이런 덕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공동체와 계속 부딪히며 살아가니까 이런 존중이나 배려, 내적인 교율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개인 수행과 공동체 생활의 조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꽝 하고 못 박은 셈입니다. 네, 오늘 사리푸타 존자의 가르침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결국 개인의 어떤 깊이 있는 성찰이나 수행, 이걸 숲이라고 본다면요. 그 숲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맺음, 조화, 이걸 승가라고 할 때 이 둘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규범하고 내면의 수행 규율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신가요? 개인적인 집중의 시간과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 그 사이의 균형은 어떤 모습이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경전은 물론 비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삶에 비춰서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숲은 뭘까요? 어쩌면 깊이 있는 자기 개발의 시간일 수도 있고 혼자만의 성찰 아니면 집중해야 하는 어떤 업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을은 여러분의 직장, 가정 아니면 속한 사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숲과 마을 사이를 오갈 때 어떻게 존중과 마음 챙김 그리고 지혜를 좀 조화롭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잠시 마음에 품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